궁금하신 점 질문 남겨주세요. 텍스트 듣는 거랑 어떤 게 나은가요? 아, 흘려듣기랑 집중듣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에게 하는 거죠. 초사 아이면 왜 스토리 흐름 따라가면서 영상 보는 게 아이들이 잠수의 영어에서 3시간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3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 글씨는 그 흘려듣기가 늘면 저절로 얘도 같이 따라서 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하되 흘려듣기, 그러니까 스토리 흐름 따라가면서 듣기를 많이 하면 이 텍스트 보면서 듣기가 그냥 저절로 늘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 흘려듣기 현재 1년 8개월, 영상 오디오는 8살이고, 나이도 되게 영향이 크거든요. 8살이면 지금 아이의 발달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살 아이는 1학년이잖아요. 정말 귀여운 아기 같아요. 아직도 유치원생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가 1년 8개월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내버려 두시고 그 아이의 발달 수준과 그 아이의 성향과 그 아이가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갖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아이가 그 영어라는 것에 대한 너무 공부로 접근하지 않고 내가 천천히 재밌게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게 영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1년 8개월 됐으니까 9단계를 지금 하고 있으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한글도 다 긴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9단계, 그건 좀 과한 거고, 영어를 2단계, 1, 2단계부터 그냥 하루에 아주 조금 있잖아요. 한 개씩만 해도 돼요. 1, 2단계가 어느 정도냐면 1단계는 이렇게 글씨가 하나 있어요. 그죠? 글씨. 거꾸로 보이긴 하는데 허리가 하나 있죠.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2단계, 아까 그건 1단계고 이렇게 한 줄 있는 거, 이렇게 재밌게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8살이면 아주 어려요. 그래서 아이 나이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아이한테 맞춰주세요. 항상. 읽지는 못하고 듣기만 해요. 귀는 뚫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김진영님 안녕하세요. 초 6달 초 4학년 아들, 아이 둘 중 2시간씩 영어 영상 본 지 1년 되었는데 아들이 영어 영상만 보려고 해 걱정됩니다. 그렇죠. 아들들이 좀 더 그렇죠. 아들들은 왜 내가 엄마 말 들어야 되지? 나 인생은 내 인생인데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독립심이 강한 거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엄마는 답답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집중 듣기가 30분으로 돼 있지만 이 30분으로 꽉 채우지 마시고 아들한테 잘 상의를 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네가 이걸 하면 학원을 안 가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주시고, 너무 길지 않아도 돼요. 10분이라도 괜찮고, 이런 단계가 있는 이런 책 한 권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빼먹지만 말고 조금이라도, 오늘은 좀 쉬운 거 얘가 가져왔어, 겨우. 겨우 엄청 쉬운 단계를 가져왔네. 그래도 그 아이가 오늘은 쉽게 가고 싶은 거니까 쉬운 거 아이가 가져올 때는 그냥 짧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초 4학년이라고 하셨죠? 초 4학년이면 그래도 돼요. 왜냐면 저희 둘째가 똑같은 나이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3학년 거의 2학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3학년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둘째이고 너무 애기 같다 보니까 그냥 한 권씩만 했어요. 어떨 때는 5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분 할 때도 있었어요. 집중 듣기. 하지만 영상은 두세 시간씩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가 지금도 그렇게 책을 안 읽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1짜리 이런 수능 이런 문제를 이렇게 그 아이가 하나씩 풀고 있어요. 한두 개씩. 그러더니 한두 개씩 풀면 금방 풀거든요. 벌써 풀었어? 이렇게 금방 푸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처음에는 어렵다 그러더니 이게 점점 푸는 게 빨라지고 점점 이 정확도도 거의 다 맞고 있어요. 점수를 따지자면 90점 정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디어 중독될까 봐 걱정이죠. 그러면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만 보게 하세요. 아이들이 미디어 중독될까 봐가 제일 걱정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느 정도의 집안이었냐면 집에 TV를 아예 안 켰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거의 아이들이 안 보게 했고 태블릿도 안 받고 그전에 정말 책만 집에 오면 책 읽고 뭐 만들고 그림 그리고 막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 미디어에 대한 그 중독이라는 말이 TV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흘려듣기를 안 해줬어요. 그냥 집중 듣기부터 했어요. 무조건. 그랬는데도 좀 느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 잠수의 영어라는 사이트 안에서 흘려듣기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3시간이나 보게 하는구나. 왜 30분이 아니고 책은 왜 30분 보라고 하면서 왜 흘려듣기, 영상 보기를 3시간이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지금 1시간을 봐도 내가 진짜 초조해지는 아이들이 미디어 중독될까 봐 걱정인데 왜 3시간이나 보라고 하나를 이 아이들이 이렇게 2시간, 저희 아이들은 3시간까지 안 받고 제가 좀 걱정돼서 2시간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책 읽기가 저절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초이 영상만 하루에 1시간 보여준 지 10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 되니 모르는 단어를 듣고 물어보고 이 책을 읽고 싶다 해서 책을 보여주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플래시카드로 책에 있는 단어를 먼저 연습하고 책을 읽어줘도 될까요? 아니면 근데 아이가 영상 무자막으로 잘 보고 집중 듣게 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그렇게 막 한국어로 공부한 단어를 한국어로 계속 떠올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고 싶게 하고 웬만하면 영영사전이 좋지만 카드로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 카드 단어를 확인하는 걸 먼저 하는 거 싫어하면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김진영님 언니 아이들 영상 4시간 3년 이상 보여주시는 후유증 없었나요? 후유증. 이게 후유증이 그 후유증인지 영상 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후유증이 있긴 있대.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점 중에 하나.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를 해주면서 꼭 주의할 점 하나. 제가 아까 김진영님께 말씀드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봐라. 이거를 엄마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이 아이가 2시간 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깔깔거리면서 3시간, 4시간 보면 막 저걸 이해하고 봤어 막 기특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2시간 봤으면 2시간에서 딱 잘라서 그만 보게 해야 돼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디즈니나 이렇게 넷플릭스로 해주세요. 유튜브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한국말로. 고양이님, 저도 잠수해보고 흘려듣기는 지금 진행 중이라 집중듣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문자 텍스트에 대한 흥미가 없고 집중듣기를 전혀 안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집중듣기 좋아하는 아이들 없죠. 한번 그럼 엄마가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엄마가 해봐야 그걸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중듣기를 해보면 되게 힘들어요. 30분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이 소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30분을 채우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30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춰서 힘들어? 그럼 오늘은 이것만 할까? 오늘은 그럼 엄마가 이 영어책 좀 읽어줄까? 엄마 발음 안 좋은데 괜찮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한 권이라도 읽어주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영어 학원 가면 이 한 권을 공부하나요?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하면 이 한 권 하는 게 조금처럼 느껴지죠.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권만 10분만 읽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냥 아이한테 맞추면서 이것만 할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거를 제가 일부러 찾으려고 노력해서 혼자 막 와 이거 되게 재밌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봐봐 하고 좀 이렇게 아이한테 아이도 알지만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알지만 좀 져주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조금만 아주 재밌는 부분 맛보기만 조금씩 읽어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3, 초2 여아들인데 집중 듣기를 꼭 해야 영어가 더 잘 늘까요? 아이가 공부로 느껴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원래 책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걸 싫어하거든요. 한글 책은 동화책이고
문고 영상 보고 제가 원서 읽어주기만 해요. 큰아이는 ORT 3단계. 흘려듣기만 해도 영어가 늘죠. 아이들 무자막만 해도 늘어요. 하지만 집중 듣기를 하지 않으면 글 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집중 듣기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엄마표 영어. 아이들은 수능이 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 집중 듣기만 해도 영어 강자가 되는 거예요. 읽기의 강자가. 근데 이걸 이제 한 아이들이 귀가 좀 트이고 말로 들리면 이게 엄청 느려요. 그냥 영상처럼 빠른 걸 막 듣다가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게 빠르게 느껴졌지만 귀가 트이면 얘가 되게 느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읽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냥 아이가 읽게 해주고, 아이들 집중 듣기를 싫어하는 건 당연해요. 저도 해보니까 저 집중 듣기 싫어요. 차라리 제가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나도 영어 읽는 거 늘고 싶어, 단어 늘고 싶어 해서 집중 듣기를 저도 그냥 아이들과 같이 한 거지. 직접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이거 하면 영어학원 안 가도 되니까, 영어학원 가면 2시간 동안 막 글씨 써야 되고 그냥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걸 막 이렇게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소리만 들어도 돼 하면서 아이를 설득시켜 주세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들이 사이가 좋아야 엄마표 영어를 잘한다고 하죠. 근데 이거 하다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너무 강요하면 또 틀어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 거 우선 읽을게요. 지범님 영상 찾은 게 저희 아이들과 저한테 행운이었어요. 문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단어도 외우지 않았는데 막 쓰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댓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영어 학원 전혀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도 안 다니고. 듣기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서 읽으면 의미가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의미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그냥 읽으면서 그냥 이해가 되게. 그러니까 한국어 읽을 때랑 똑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내 수준에 맞는 걸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멈춰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첫째 초5인데 아웃풋은 안 나오고 영상은 재밌는 거 재밌다고 보는데 이해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초인데 짧은 문장 평소에 말하고 영어는 더 재밌게 봐요. 이만큼 충분히 고맙긴 한데 둘째가 영어를 더 즐기니. 그쵸? 둘째들이 더 즐기더라고요. 엄마가 기대를 많이 안 하니까. 네, 첫째한테도 좀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 그냥 영상만 보고 싶을 땐 영상만 봐.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셔서 좀 편하게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5? 저희 아이는 거의 초6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일찍 시작하는 게 좀 편하긴 하죠. 한 뭐 2, 3학년. 그죠? 4학년. 네, 그래서 아이가 영어 싫어하면 그냥 옆에서 동생이 트는 걸 스피커로 그냥 듣게 하고 엄마가 듣는 걸 그냥 소리로 약간 듣게 하면 나중에 소리가 귀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고 저희 큰아이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떨 때 처음에는 둘째가 보고 있으면 태블릿을 보면서 사운드가 나오면 그냥 소음으로 들렸기 때문에 집중이, 뭐 이걸 보고 싶어 이런 생각도 안 들었었는데 한 6개월이 넘으니까 저도 그렇고 큰아이도 그렇고, 엄마 이게 내가 방에 있는데 식탁에서 동생이 그 영상을 보는데 소리가 나는 게 자꾸 들려서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귀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뭐라도 볼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영어 싫어하는 아이에게 그냥 옆에 그냥 흘려 듣는 소리라도 약간씩 듣게 하세요. 너무 크게 듣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엄마가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엄마 영어 너무 잘하고 싶어 하거나, 동생이 보면 그냥 동생이 하니까 조금 참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병 시작하고 6, 7개월 차이인데 학교 갔는데 본인이 신기했대요.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다 들렸대요. 네, 맞아. 여행일기님. 맞아요. 저희 둘째가 그 얘기했어요. 자기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하긴 했거든요. 둘째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제가 막 꼭 해야 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안 하거나, 아니 합기도 하고 뭐 피아노 하고 오면 거의 못 하거나 이럴 때도 있었는데, 뭐 지나가는 외국인 둘이 얘기하는 그런 말이 다 들려서 이해해서 자기가 되게 신기하면서 집에 와서 더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뭐 학교에서 영어를 광적으로 잘하는 뭐 준도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 원어민
쉬어서 선생님 말은 다 들리는 게 아닌가요? 본인이 들리니 질문도 그냥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어민 선생님 쉽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다 들릴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외국인 중에 홍대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인 외국인이 있어요. 친구 말투가 그렇게 또박또박하지 않거든요. 네, 원어민 선생님이라고 다 또박또박한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원어민과 화상 통화도 해봤는데 어떤 사람 말은 와, 이 사람 말은 진짜 적응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사람은 되게 또박또박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알아듣겠지 하고 빨리 얘기하는 원어민 선생님들 많아.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마 아이들 기준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 우리가 어른들이 쓰는 뭐 그런 현상이 뭐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쉽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미 많이 했으니까 들릴 수밖에.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그러니까 영어의 소리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뭉개진다고 해나? 그런 소리같이 들리지 않고 저희가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언어 있죠.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선명하게 들리게 막 그런 소리로 아이들은 들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본어를 이렇게 들을 때는 소리 전체가 그냥 또박또박 들려요. 그런데 영어는 내가 공부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르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소리가 잘 들릴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선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만큼을 잘 들리는 단계, 그러니까 해석하는 단계를 좀 이렇게 넘어와야 아이들처럼 들리는 단계가 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귀 뚫리는 단계를 우리가 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계속 해석하고 잡고 이러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쓰기나 단어 외우기는 안 했나요? 네, 쓰긴 안 했고 그냥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는 게 쓰기가 다고 단어 외우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웠죠. 문법도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이 거의 그냥 100%예요. 거기 그 전에 이미 회화를 알면 그 문법이 엄청 그냥 이해만 해도 될 정도로 쉬워져요. 그러니까 문법은 필요 없고 단어 외우기 안 했고 단어 외우기 안 했는데 지금 고1짜리 이런 문제집을 풀고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 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왜 맞냐? 모르는 단어보다 아는 단어가 훨씬 많은데 이걸 유추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유추하는 능력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수능이나 수능에 정말 많은 단어가 있죠. 그런데 그 단어를 우리가 그냥 다 외우고 공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에 쓰는 단어들은 일반 원어민들이 쓰지 않는 단어, 걔네들이 읽기도 힘든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문장상으로, 이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면서 유추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수능 문제집을 많이 푼 애들이 그런 애들은 이제 읽으면서 이해되고 단어도 유추가 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더 높은 거죠. 문법과 단어 안 해도 되는 거죠. 수능이 걱정. 수능이 걱정이에요. 문법은 중고등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배우는 게 거의 다예요. 그때 잠자지만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단어는 이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걸 영영사전으로 찾아봐도 되고, 그리고 한글로 찾아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우리 어른처럼 그 하나 아는 단어에 막 꽂혀서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 풀기 때문에 그 단어를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는 거죠. 그런데 단어만 따로 외우지 말고 이 문장을 풀다가 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유추가 되면 그냥 내버려 두고, 왜냐하면 그 유추가 되는 게 더 빨리 늘어요. 그런데 이게 유추가 안 돼, 단어를 정말 꼭 알고 싶어, 그러면 그걸 찾는다고 외워지지 않아요. 그때 막 10번씩 막 20번씩 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만나고 또 만나야 외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수능에 쓴 모든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죠. 유추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죠. 수능을 잘 보려면 수능 문제집들을 많이 풀어야 되죠. 미디어 중독증처럼 다른 학습들 수학 공부나 학교 숙제 독서를 귀찮아해서 좀 걱정이에요. 그게 과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미디어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고 나이 때문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누구나 귀찮죠. 그러니까 시간 잘 지키고 2시간만 딱 하게 하고 끊으시고, 그 다음에 수학, 어떤 제 구독자 중에서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하는 방식으로 그 학생들한테 그 수학 영상을 보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점수가 엄청 올라서 그 학생이 2배로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적용하니까 '수학도 되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개념 원리나 이런 문제 푸는 거를 내가 풀어야만 느는 게 아니라 푸는 걸 보는 것도 느는 거고, 그냥 내가 설명 들었던 거 혼자 풀면서 이렇게 알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중독이 걱정되시면 잠깐 쉬게 해주세요. 잠깐 동안만이라도. 입시 영어와 지병의 고민이 아직도 됩니다. 아들이 6학년이 되었는데 요즘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 보고 앵그리버드, 페퍼피그 등 막 보더라고요. 추가로 영어 직독직해도 진행하는데 괜찮은지요. 방학 때는 3시간 영상 직독직해 책 2시간 그리고 연설문 소리도 무한반복 듣고 그냥 외우고 이렇게 5시간 정도 했는데 학교를 가니 영상 보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엄청 많이 하네요, 이 아이는. 영상 보고 직독직해 하고 책을 2시간? 영어 책을요? 그리고 연설문도? 와, 6학년 아이가, 저도 듣기 힘든 연설문 지루하잖아. 무한 반복 듣고 그냥 외우고. 엄청 말을 잘 듣고 성실한 아이인가 봐요. 와, 그 영어에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하는 거네. 이렇게 연설문을 꼭 그걸 계속 들어야 하나요? 아이가 되게 힘들 텐데.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사춘기 때 놀까 봐 그게 걱정이죠. 아이가 잘 따라오고 내가 영어 하는 게 진짜 재밌어, 행복해,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최은주님. 쌍둥이들 3학년 9월에 시작해서 이제 5학년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둘이 영어로 대화해요. 매일 주말 빼고 매일 2시간, 3시간 보게 했습니다. 이제 보기만 해도 영어가 느는 걸 본인들이 알아서 더 많이 보려고 둘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화상영어 시켰더니 진짜 대화하더라고요. 긴가민가인데 진짜 되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되죠. 전 이거 100%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정말 계속 의심 들고 이게 진짜 맞나 싶어서 그만두지만 않으면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100%인데? 한글도, 아이들 한글책도 많이 읽히셨나요? 네, 영어 하기 전에 많이 읽혔어요. 그리고 네, 큰아이는 원래 책을 좋아하고, 어릴 때 많이 읽히면 그냥 그 실력으로 인해서 그냥 언어가 계속 더 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한 거죠. 어릴 때 책 많이 읽히고 한글책 정말 많이 읽혔죠. 왜냐면 TV도 안 틀었었으니까. 영어를 하기 전에는 저희는 거의 TV가 없는 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TV를 안 봤어요. 좀 심하죠. 지금은 미안하다고 하긴 해요, 제가. 엄마 그때 좀 심했어. 그러면 그래 좀 심했지, 미안해 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 엄마가 힘들죠. 많이 놀아줘야 되니까. 아이들 집중 듣기 시킬 때 CD가 있는 책을 사서 해주신 걸까요? ORT 다음 책이 고민인데 집중 듣기 음원을 찾는 것이 엄마의 노력이에요. 맞아요. ORT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몇백 권이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ORT를 정말 한 권을 진짜 걔네들이 몇십 번을 봤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책을 막 갖다 줘도 이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샀죠, 저도. 이런 책도 사고, 뭐, 그냥, 네, CD 있는 것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해줘도 다시 ORT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ORT만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ORT만 읽었다고 해서 ORT에 있는 글씨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흘려듣기를 해서 듣는 그 말까지 나중에 내가 소리로 의미를 아는데, 그게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소리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ORT 전권을 이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정말 잘 들리게 됐어, 아이가. 그래서 다른 책에 있는 어려운 글을 읽었는데 이 소리를 아는 글이 나왔을 때 처음에 그냥 읽다가 내가 아는 소리네 하면서 빨리 읽게 돼요. 그래서 소리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ORT만 읽는다고 ORT만 내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인기 있는 거를 좀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 책 추천드리고, 이 책 아마 한국에서도 인기 많아요. 한국 번역본으로. 리를 미스터? 미세스. 책 찾는 거 정말 힘들죠. 챕터북은 아마 한국 챕터북도 아이들한테 인기 없어요. 아이들이 동화책까지는 재밌는데 한국 챕터북은 많이 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챕터북도 그렇고 영어 챕터북도 그렇고 챕터북이 사실은 애매해요, 내용이. 저도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동화책 읽다가 나중에는 뭐 중고등학생 지나서 어른 책을 읽죠. 어른 소설을 읽게 되는 거죠. 그중에 내가 제일 재밌는 거. 어른 소설도 우리가 다 재밌지 않죠. 다 못 읽어요. 어려운 것도 많고 나한테 맞는 거. 그냥 노력하는 수밖에. 엄마가.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